이번 영상에서는 모델 Y가 공개된 지 7주년을 맞았다는 소식과 이 차가 보여준 역사적인 행보 돌아보기, 미국 교통부 장관이 핸들 없는 차량 시대에 대해 강조하면서 테슬라 로보택시의 미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체 반도체 공장인 테라펩 건설을 7일 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과 아쇼 엘루스와미가 FSD와 옵티머스에 이어 매크로 하드 프로젝트까지 맡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오늘로써 최초 공개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개한 이 차는 모델 3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오버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높은 지상고와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춰 가족들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출시 당시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공개와 함께 주문이 시작됐고 수많은 고객들이 사전 예약금을 걸었습니다. 고객들은 모델 Y의 실용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델 3처럼 빠른 가속과 긴 주행거리를 유지하면서 SUV 스타일로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대부분 전기차 크로스오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생산 일정이 2020년 말로 예정됐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고객들의 수요는 강력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Y를 만들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델 3 성공 이후 가족용 차량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SUV가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였다는 점도 공략했습니다. 모델 3와 76%의 부품을 공유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모델 X처럼 복잡한 구조를 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이 연간 수십만 대에서 100만 대 이상 판매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테슬라는 섹시 라인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 Y는 해마다 꾸준한 과정을 거쳐 성장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됐고 그해 3월부터 첫 고객 인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해 모델 Y는 모델 3와 함께 44만 대 판매를 기록하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초기 생산에서 히트펌프 기술이 처음 적용됐고 난방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고객들은 일상 주행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공급이 확대되면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모델 Y만 약 41만 대가 팔렸습니다. 테슬라는 공장 확장을 통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개선됐고 고객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 모델 Y는 전기차 대중화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기가 텍사스와 함께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도 모델 Y 생산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대형 주조 기술인 기가 프레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차체 생산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76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델 Y가 무려 120만 대 이상 판매됐기 때문입니다. 그해 모델 Y는 토요타 코롤라와 라브4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됐습니다. 전기차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실용적인 긴 주행 성능, 충전 인프라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모델 Y가 베스트 셀링카 목록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성공으로 전기차 전환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2024년에도 모델 Y는 강세를 이어갔고 약 120만 대를 판매하며 기록적인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에는 새로운 모델 Y가 공개됐습니다. 외관과 인테리어에서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서스펜션과 소음이 개선됐습니다. 주행거리가 늘고 승차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긴 휠베이스 6인승 버전 YL도 출시됐고 해당 차량은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도 출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저가형 모델 Y 스탠다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스탠다드란 이름을 뗐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격 부담을 덜어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한 상품입니다. 모델 Y는 3년 연속 세계 최다 판매 차량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델 Y는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모델 Y가 국산 현대 기아 토종 강자들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걸 보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테슬라의 끈기 있는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공장 확대와 제조 혁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격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모델 Y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SD가 개방되면 모델 Y의 인기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자율주행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산 버전으로 보이는 사이버캡 차량이 많은 참석자들에게 공개되어 직접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고 저 또한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오늘 X에 해당 행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유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은 미국에서 처음 열린 국가 자율주행차 안전 포럼을 소개하면서 규제를 줄이고 미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영상 속에는 반가운 얼굴도 잠시 등장하는데 바로 사이버캡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 에릭 얼리입니다. 이 행사와 영상이 테슬라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사업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숀 더피 장관은 영상에서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와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오랫동안 적용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다시 검토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목적형 자율주행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바로 이런 형태의 차량입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로보택시 배포가 늦어졌는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변화로 면제 절차가 빨라지고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 상용화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게시글의 첫 문구인 핸들 없는 차를 탈 준비가 됐나요? 라는 표현도 사이버캡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추구하는 핸들 페달 없는 로보택시 비전과 정부의 방향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미국 제조를 강조한 부분도 핵심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미국산 자율주행차와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미국 우선 정책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과 미국 생산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테슬라는 미국 본사와 기가 팩토리에서 차량을 만들며 대표적인 미국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산 지수가 가장 높은 차량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이런 정책 기조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규제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각 주마다 다른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가적 지원이 본격화되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전국 규모로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책적 발판이 갖춰지면 테슬라는 오늘 4월 사이버캡 양산 시작과 함께 전국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게시물은 단순한 행사 소개를 넘어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부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테슬라의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저 브라이언은 교통부의 이런 방향을 지지합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80대 노령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바람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 차가 인공지능 기반 FSD 차량이었다면 두 분 모두 살아 계셨을 겁니다. 저는 의무화까진 원하지 않지만 허용한다면 이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FSD 버전 14.2 이상이 탑재된 신형 테슬라를 시승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시승 후 바로 주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라니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보다 최소 2배 이상 안전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레모네이드 보험사는 이미 테슬라의 FSD 감독형 시스템으로 주행한 거리당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 시스템이 최소 2배 이상 안전하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휴대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 음주운전자, 피곤한 운전자, 그리고 운전 실력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FSD 감독형 시스템은 피곤해하지 않고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고 휴대폰도 만지지 않습니다. 360도 실시간 시야를 확보하고 인간보다 훨씬 빠른 반응 시간을 가집니다. 최신 버전의 시스템도 도시 주행과 장거리 여행을 합쳐 5,000마일 이상을 달렸는데 위험에 가까운 상황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조 앤 퍼글스는 정말 멋지네요. 안전과 도로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차량 안전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운전 습관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3월 14일 테라팹 프로젝트가 7일 후 시작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반도체 제조 공장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테라팹은 기가 팩토리를 훨씬 뛰어넘는 초대형 시설로 칩 첨단 패키징을 한 곳에서 모두 생산합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 건설될 예정이며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 전체를 뒷받침할 기반입니다. 프로젝트 시작은 2025년 말 주주총회에서 처음 제안된 후 2026년 초 실적 발표에서 다시 강조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입니다. 그동안 설계와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이제 부지 정리, 엔지니어링, 팀 가동, 건설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테라팹이 필요한 이유는 테슬라의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 로봇 수백에서 수천만 대를 생산, 로보택시의 대규모 운영, FSD 시스템 확대 등에서 필요한 칩이 기존 공급망을 초과합니다. 3년에서 4년 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대만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 자체 공장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1월 방영된 피터 디아만디스의 문샷 팟캐스트에서 팹을 만들지 않으면 칩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칩 부족 벽에 부딪히거나 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칩 부족으로 인해 자체 생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칩 수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삼성, TSMC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팹은 이 협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적 수요를 위한 것입니다. 삼성과 TSMC는 당분간 주요 공급 파트너로 남아 대량 생산을 담당합니다. 테슬라는 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독립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테라팹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수직 통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배터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영역을 자체 통제하듯 반도체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앞서 말한 피터 디아만디스의 문샷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라팹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그 안에서 치즈버거를 먹고 시가를 피워도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클린룸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이런 일이 가능할 정도로 오염 제어와 공기 관리가 완벽해질 거라는 자신감 표현입니다. 생산 규모가 TSMC 수준에 근접하면 비용 절감과 공급 속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많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기술, 인력, 자본 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보고 있으며 테슬라 커뮤니티의 일원들 중에서도 복잡한 공정과 막대한 투자금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파트너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결국 테라팹의 시작은 테슬라의 인공지능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신규 보상안은 테슬라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옵티머스 로봇, 로보택시 상용 운영, FSD 고객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엄청난 양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이 필수인데 기존 공급망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테라팹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부지 선정, 파트너십 발표, 인력 채용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전기차와 인공지능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라팹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테슬라의 사업 생존과 성장 전략입니다. 7일 후 시작은 그 첫걸음이며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테슬라와 반도체 업계를 주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저 사이퍼는 결국 테슬라는 완전한 수직 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이젠 칩까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방향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완전한 인공지능 종합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필 베이절은 테라팹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옵티머스, 디지털 옵티머스에 탑재되는 AI 프로세스의 핵심인 추론 컴퓨팅에 필요한 칩을 개발하는데 필수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칩은 스페이스X의 미래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에이미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AI 우주 컴퓨팅의 타당성을 아직 논쟁하는 동안 당신은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테라팹은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이제 칩 공급 업체도 그 목록에 추가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부사장인 아숑 엘루스와미가 매크로하드 디지털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를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 임명했으며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와 여러 엑스포스트에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컴퓨터 작업을 사람 없이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의 FSD 기술과 옵티머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숑은 현재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부사장으로 FSD와 옵티머스 팀을 동시에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크로하드 프로젝트까지 같이 이끌게 된 것입니다.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해당 프로젝트를 맡으며 우리는 이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가진 프로젝트에 함께할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XAI에 합류해서 이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라며 인재 영입 글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쇼크 엘루스와미를 FSD 감독형과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에 이어 매크로하드까지 리더로 임명한 이유는 그의 검증된 실력과 깊은 신뢰 때문입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12년 넘게 일한 베테랑입니다. 2014년 오토파일럿 팀의 첫 번째 엔지니어로 합류해 AI 소프트웨어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FSD 감독형 개발에서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핵심을 이끌었습니다. 초기 센서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카메라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비전 중심 전략을 주도했습니다. 탑승에서 하차까지 하나의 신경망이 주변 환경을 보고 직접 조향과 가속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켜 안전성과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로보택시 서비스가 현실화됐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를 맡은 뒤에도 같은 접근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로봇이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세계 모델을 구축하며 대량 생산 준비를 앞당겼습니다. 매크로하드는 이 연장선입니다. 화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어하는 디지털 에이전트입니다. 그로기 전체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옵티머스가 행동합니다. 이는 FSD 감독형이나 옵티머스와 똑같은 패러다임입니다. 본다, 판단한다, 행동한다의 순환 구조입니다.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이 방식을 이미 2번 성공시켰으므로 세 번째 프로젝트에도 가장 적합합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테스트하며 팀을 이끄는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나이와 배경을 떠나 결과로 말하는 테슬라 문화에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이 임명은 테슬라와 XAI의 AI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전략입니다. 아쇼크 엘루스와미의 리더십 아래 매크로하드가 기업 전체 기능을 모방하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놀라운 건 아쇼크 엘루스와미의 나이입니다. 그의 나이는 현재 39세 전후로 추정되며 이미 상장된 시총 1조 달러 이상급 기업에서 30대 청년이 회사의 운명을 건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를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동시에 맡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에서는 나이와 경력을 중시해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 임원이 이런 규모의 핵심 사업을 총괄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핵심 AI 프로젝트 리더들도 대개 경력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40대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테슬라 특유의 문화와 일론 머스크의 철학 덕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이, 배경, 학벌보다 순수한 성과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6월경 아쇼크는 테슬라 AI 오토파일럿 팀에 처음 합류한 사람으로 결국 모든 AI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이끄는 리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와 우리 멋진 팀이 없다면 우리는 자율주행 공급업체를 찾고 있는 평범한 자동차 회사에 불과했을 겁니다. 라면서 아쇼크의 실력을 극찬하고 큰 신뢰를 보낸 바 있습니다. 유저 제이슨 뉴턴은 아쇼크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론이 디지털 옵티머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그 프로젝트를 누가 맡게 될지 명확해졌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접근 방식이 디지털 옵티머스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자원과 하드웨어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그는 적임자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TJ는 FSD는 기본적으로 해결됐기에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는군요 라고 하였으며 유저 인텔X는 이제 테슬라의 인재들이 매크로하드를 이끄는 건가요? 그로기 다음 레벨의 AI 보스가 되기 위해 몸을 푸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니츠 채널은 매일 일론 머스크 비즈니스 소식을 엄선해 15에서 20분 분량의 풀자막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니츠 채널에 집중하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월 1,900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외주 작업에 한눈을 팔지 않고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